피디님, 그럼 이제 인셀덤 내부에 대리점장들이 겪고 있는 사실 1시간 가까이를 저희가 얘기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너무 많아.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올 언제부터 했어요? 우리가 올 초부터 했나? 되게 이게 사실은 5월 초가 아니라 4월 달부터 했던 거, 4월 한 말부터 했던 것 사실 같은데. 겨울부터 했어요. 우리 응, 저희 응, 항상 맞아. 겨울부터 지금 거의 반년 가까이 지금 이거 하고 응.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까도 까도 새 거야. 아직 까도 계속 까도 새로운 거야. 계속 새로운 내용이 신상이 업데이트가 돼. 이렇게 신상이 계속 나올 수가 없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대리점장님들이 겪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 그리고 이제 본사랑 본부는 사실 대리점장들의 어려움에 피디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피디님 그렇지 않아요? 응, 응.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에 응. 되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만큼도 관심이 없고 뭐 매출이 없으니까 시스템을 안 했으니까 잘라낼 궁리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레인 카돈도 그러고 피셈 아이승환 대표님도 그러고 그 사람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응. 셀덤 대리점장들이 겪는 문제가 결국은 그 지금 서울 본부의 문제가 될 거고 결국 리만 코리아의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업계 1위라고 되게 뽕에 차서 되게 지금 자부심이 충만해 있잖아요. 그 업계 1위 어떻게 만들어냈냐고. 한 명한테 말씀하세요, 피디님. 결국 이제 대리점장들이 만들어낸 거죠, 업계 1위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장 찍기에서 만들어낸 거죠. 맞아요. 그랬는데, 일단은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미 민망하죠. 벌써 어떻게 보면은 또 무기를 또 장착을 했다고 봐야 돼요. 왜 음, 그러냐면 소비자 몰이 또 무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쓸데없는 사람 다 잘라내겠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대리점장들이 좀 직시를 해야 돼. 난 처음에 소비자몰이 나올 때부터 조금 느꼈거든요. 근데 왜 저걸 만들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고. 민망하잖아. 대리점이 그 있는. 다음에 이제 대리점장들, 어, 그, 사업자만 만들던 그 대리점장들이 소비자몰이 생기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음, 결국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소비자가 많아야지만 그게 탄탄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안에서 사업자도 나오고 이러는 거지. 사업자만 만들다가는 분명히 한계가 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요즘 대리점장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품을 못 팔아서 가스나 덤핑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소비자 몰에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음,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제 회사도 할인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일반 대리점장들은 저처럼 나가서 제품을 팔아도 힘이 들어져요. 자기만의 어떤 스킬 노하우가 없으면은 판매가 어렵습니다. 자, 인터넷에 싸게 나와 있어. 그렇지. 본사에서도 싸게 팔아. 맞아. 그러면은 굳이 내가 너한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지. 인터넷을 보면은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튜브에 인셀덤 리만 소비자몰이 계속 거기서 제품을 홍보를 하면서 진짜요? 그럼요. 내가 써야 된다고 하면 링크만 타고 누르면 거기 다 회원가입 돼요. 그러면 뭐야 이제 다 그렇게 영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결국은 너네 필요 없어 이제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대리점장들이 한 번쯤 이게 나한테 이익인가 아니면은 손해인가 이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대리점장 돈 되는 거 맞아요. 그냥 내가 능력 있으면 하셔서 벌어먹으면 돼요. 저도 진짜 기가 막힌 시스템이라고 돈 되는 시스템인 건 맞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대리점장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내가 판매 스킬 있으면 기본적인 판매 수입만 해도 10%가 넘어요. 일반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10%안 줘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거를 뭔가 이게 예를 들어서 매칭이 맞아야지만 주는 음, 거잖아. 근데 얘는 내가 대리점장이 되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무한대로 그냥 다 대리점이 돼서 나가지 않는 한은. 그리고 대리점이 돼서 나가도 내 음, 산하에 대리점장이 몇 명이 있냐에 따라서 또 그 5가지 장려금 중에 또 그걸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되게 잘 돼 있는 그 수익 구조인 거는 맞는데 팔아도 되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피디님 이 생각. 너무나 이게 음. 이게
돈 되는 시스템은 맞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사람을 유혹하기 완벽한 시스템이라 생각이 들어요. 어이, 그럼요. 돈이 완벽하죠. 너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기 완벽해서 음. 이것 때문에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못 나가고 그 안에 계속 네. 갇혀 있는 예, 이게 예. 그러면서 갇혀서 못 나가니까 돈을 쓸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다 다 빨아먹어. 탈탈 털려. 최대한 음. 최대한 신용이 허락하느라 그래서 와. 진짜 부자가 인생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 벌고 싶은 사람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벌어본 사람보다 돈을 벌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버는 게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돈은 어, 절대로 쉽게 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처음에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음,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임계점이 넘어갈 때에 뭔가가 이렇게 풀리는 게 눈에 보이지. 그거를 안 하고서 내가 돈 번다? 차라리 월급쟁이 하는 게 나아요. 맞아요. 월급쟁이는 그냥 때에 따라서 내가 하기 싫으면은 조금 깨도 피우고, 음, 적당히도 하다가 또 다시 열심히 일하다. 그러면 그때 기본적인 돈은 받잖아. 그렇지. 월급은 나와. 그럼 사업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음, 사람들이 뭔가 자꾸 착각하고 그러지 말고, 어, 뭐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해서 나한테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피디님도 미용해서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몇 천만 원씩 버셨잖아요. 수십 년 전에. 근데 그 네네네. 앞단에 아까 말씀하시길 20대 미용에 미쳐서 일을 배우느라 결혼도 늦어지시고 10년을 그냥 청춘을 갈아 넣으신 거예요, 피디님. 맞아요. 저 청춘 갈아 넣었어요. 미용 배울 때. 갈아 넣고 얻어낸 음, 결과가 그거고 저도 음. 학원에서 결국은 수입을 뭐 월천만 원 정도 벌고 잘 했는데 그 앞단에 저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갈아 넣었어요. 그럼요. 말도 없이 계속 공부하고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음, 그럼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갑자기 월 천만 원? 그러니까 못 벌어봤으니까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네, 월 맞아. 천만 원, 누군가 우리 커뮤니티 속에 그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월 5천을 벌었으나 돈을 못 벌었다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네들을 보면은 벌어도 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로 노력을 안 하고 돈이 훅 들어오게 되면 이 가치를 또 몰라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노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처음에 계속 돈이 이렇게 잘 벌릴 줄 알고 그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그때 너무 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 돈을 자꾸 벌다가 보니까 더더욱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은 약간 좀 이게 휙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아쉽죠? 예, 예, 예. 예. 아마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가치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냥 돈은 나중에 보면 되어지는 것 같거든. 음, 그래? 내가 오늘 적당히 해도 또 나오겠지. 아이, 뭐 언제든지 나와. 수도꼭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 돈에 대한 어떤 가치를 모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돈도 1, 2억을 우습게 알았던 게 저의 어떤 상당한 미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없는 사람 1억이 또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1억이 음. 그러니까 1억 때문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예전에 한강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럴 만큼의 가치는 아니야. 근데 네,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그 목숨과도 같은 돈이야. 왜냐하면 시간하고 바꾼 거잖아. 그 사람의 네, 시간. 네. 그러니까 그 노후 자금 막 털어 쓰신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음. 대리점장을 지금 잘라내기 바쁜데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 자기네가 여기까지 간 게 누구 덕분인지. 이게 사람이 내가 조금 잘 됐다고 갑자기 이렇게 막 사람이 확 바뀌면 안 되잖아. 그리고 현재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대리점장들이 소비자몰을 왜 만들었는지, 그렇지. 맞아. 진짜 이게 대리점장들을 위한 플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좀 본인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면서 뭐라 그럴까?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이 방향성이 과연 내가 정말 대부분 인셀룸 들어오신 분들이 이거를 약간 내 인생의 끝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와. 이게 내 저도 인생 그랬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까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약간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내 노후, 그랬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그거를 진짜 헤어나지 못해서 정말 죽고 싶었지. 자나 먹으나 그놈의 박스 때문에 어, 맨날 그렇게 사는 거죠. 멘탈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음. 그거를 어떤 기회가 이 커뮤니티를 만나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웬만한 사람들은 한번 떨어지면 일어나기 어려워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음. 지금이라도 일단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날 힘이라도 있으면 일단 기어 나오지는 마시고 걸어 나올 수 있게 박스 밖으로 팔다리 멀쩡할 때 걸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